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해볼 지문은 세상과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라는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과연 이 세상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할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지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글은 아주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핵심 주장을 던지고 우리가 글을 읽는 순간의 뇌 변화나 철학자의 비유 같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이 단순히 변화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주체라고 내용을 심화시킨 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Our world, 우리의 세계는 is not just interconnected, 단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but ever changing,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이 바로 이 글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장, 즉 주제문입니다. 문장 구조를 보면 not just A but B, 이 구문이 쓰였죠.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A와 B 자리에 문법적으로 동일한 형태가 와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는 주격보어 자리에 interconnected, 이 단어와 ever changing, 이 표현이라는 두 형용사가 나란히 쓰여서 문장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에서 세상이 변한다고 했는데 너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죠? 그래서 바로 구체적인 예시를 듭니다. While you are reading this,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you are changing, 여러분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직접적인 예시죠? 여기서 while, 이 접속사는 하는 동안이라는 뜻의 접속사로 뒤에 주어와 동사를 갖춘 절을 이끌어요. 주절의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나는지 설명해주죠. 비슷한 뜻의 전치사 during, 이 단어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during, 이 단어 뒤에는 명사구가 온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세 번째 문장은 앞서 말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you are aging, 당신은 나이를 먹고 있죠. 물론 아주 미세한 양이지만요. 그리고 동시에 the neural networks in your brain, 뇌 속의 신경망 역시 are also imperceptibly changing,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구조적으로 두 개의 완전한 문장이 등위벗, 이 접속사어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첫 번째 주어와 동사는 you're aging이고 두 번째 주어는 the neural networks, 동사는 are changing, 이 표현이죠. 이렇게 주어가 서로 다른 두 절을 연결할 때는 접속사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imperceptibly, 이 부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지할 수 없게라는 뜻으로 changing, 이 동사를 꾸며주면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주죠. 즉,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도 뇌에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crucially, 즉 결정적으로라는 말로 시작하며 논점을 더욱 확장시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우리 주변 너머에서는 미래의 우리 삶을 바꿀 events, 사건들이 are taking place,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변화의 무대가 내 안에서 바깥 세상으로 넓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문장은 꽤 길고 복잡하죠? 이럴 땐 문장의 뼈대, 즉 주어와 동사부터 찾아야 합니다. 문장 맨 앞에 even when, 이 표현이 이끄는 긴 부사절이 콤마까지 이어져요. 이 부분을 괄호로 묶어내면 그 뒤에 진짜 주어인 events, 이 단어와 are taking place, 이 동사가 보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면 해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주어 events 뒤를 좀 더 볼까요? That will change your life, 이 표현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앞에 있는 events,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건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거죠. 바로 미래의 당신의 삶을 바꿀 사건들인 겁니다. 이제 글의 흐름이 철학적인 비유로 넘어갑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유명한 말을 인용하는데요. No man ever steps in the same river twice, 즉 어떤 사람도 같은 강에 두 번 발을 들여놓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문장에서 설명되겠죠? 문장 구조를 보면 주어인 헤라클리터스, 이 단어와 pointed out, 이 동사 사이에 콤마로 구분된 어구가 삽입되어 있어요. The ancient Greek philosopher, 이 표현이 부분이 바로 동격 어구입니다. 주어가 누구인지 부가적인 정보를 주는 역할이죠. 이런 삽입 어구는 괄호로 묶어내면 문장의 주된 구조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왜 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을까요?
바로 다음 문장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For, 왜냐하면 is not the same river. 그것은 더 이상 같은 강이 아니고 and he is not the same man. 강에 들어가는 그 사람 또한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도 변하고 나 자신도 변한다는 이 글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문장 맨 앞에 쓰인 for, 이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앞 문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절을 이끄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because, 이 접속사와 의미는 비슷하지만 for, 이 단어는 주로 글에서 앞선 내용과의 논리적 연결을 보여줄 때 사용되는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제자인 크라틸루스가 스승의 말에 덧붙여서 말하죠. We are not mere passive observers. 우리는 단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고요. 이 말은 우리가 변화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added, 이 동사 뒤에 that이 이끄는 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that은 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명사절 접속사예요. that 이하의 완전한 문장 전체가 added,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덧붙였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는 덩어리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고 했죠? 바로 이 문장이 그에 대한 명쾌한 결론입니다. When you step in a river, 당신이 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you change it, 당신이 바로 그 강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인간과 세상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핵심 문장이에요. 여기서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바로 앞에 나온 a river, 이 표현을 가리키죠.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그것이 무엇을 대신하는지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확한 독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강을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명확해지죠. 9번째 문장은 이 글의 주제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Nothing is static. 어떤 것도 정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뜻이죠. static, 이 단어는 ever changing, 이 표현의 반대말로 이 단어를 부정함으로써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주어, 동사, 주격보어로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인 이형식 구조입니다. be, 이 동사 뒤에서 주어 nothing, 이 단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보어 자리에는 이렇게 static, 이 단어와 같은 형용사가 와야 해요. 부사인 statically, 이 단어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점, 기본이지만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번 microscopic changes,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변화들조차도 add up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고 합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작은 변화들이 결국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깊은 통찰을 주면서 글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문법 사항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문장의 주어는 changes, 이 단어로 복수형이죠. 따라서 동사도 3인칭 단수형인 adds, 이 단어가 아니라 복수형 add, 이 동사를 써야 합니다. 주어와 동사의 수를 일치시키는 것은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입니다. 오늘 지문의 핵심 어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ever changing,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 글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였죠. 이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static, 정적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imperceptibly, 우리가 감지할 수 없게 일어난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또한 변화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설명하는 표현도 중요했죠. 우리는 그저 passive observers, 즉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인터커넥트드,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이 이 글의 또 다른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지문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우리 자신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변해가는 과정 그 자체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변화를 만드는 능동적인 주체라는 점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의 힘을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핵심 흐름과 표현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